크루즈의 식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크루즈의 식사는 뷔페 식당과 다이닝룸, 스페셜티 식당, 그리고 일부 크루즈선에 있는 푸드코트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요. 크루즈에서는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 다 뷔페와 다이닝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가 기항지에 정박하는 경우에는 뷔페에서만 점심을 제공합니다. 뷔페 식당을 비롯해 각 식당은 오픈 시간이 있으니 미리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는 각 식당의 오픈 시간에만 가시면 되고, 식사 시간을 정하는 건 다이닝룸에서 저녁 식사 시간만 정하시게 되는데 예약하실 때 미리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저녁 식사가 오픈 다이닝으로 운영되는 크루즈사들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노르웨지안 크루즈와 대부분의 업스케일 크루즈사들, 그리고 럭저리 크루즈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트래디셔널 다이닝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2개 또는 3개 시간대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보통 얼리와 레이트 다이닝 또는 메인과 세컨 다이닝으로 불리우는데요. 이렇게 트래디셔널 다이닝으로만 저녁 식사를 운영하는 크루즈사는 아주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픈 다이닝과 트래디셔널 다이닝을 모두 운영하는 크루즈사들인데요. 로얄 캐리비안, 카니발, 홀랜드 아메리카, 셀레브러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운영하는 크루즈사는 예약하실 때 미리 원하시는 방식이나 시간을 선택하셔야 하고, 만약 원하시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면 대기자 명단에 올리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트래디셔널 다이닝은 저녁 식사 시간을 미리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일찍 식사하시는 시간을 메인 다이닝 또는 얼리 다이닝이라고 부르고, 보통 5시에서 6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인 다이닝이 끝나고 두 번째 하는 다이닝을 세컨 다이닝 또는 레이트 다이닝으로 불리는데요. 보통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으로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하시면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서 같은 직원에게 서빙을 받으시게 됩니다. 트래디셔널 다이닝으로 정하신 분은 정해진 식사 시간에 맞춰 가시면 되고, 테이블이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줄을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15분 이상 늦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시는 게 불편하신 분은 오픈 다이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오픈 다이닝을 선택하시면 매일 저녁 다이닝룸에 5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가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크루즈사들이 5시 30분에서 9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시가 다 돼서 가면 식사를 여유롭게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8시 30분 전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픈 다이닝 방식의 명칭은 크루즈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마이타임 다이닝, 셀렉트 다이닝, 유얼타임 다이닝 또는 애니타임 다이닝 등 다양하게 불리지만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트래디셔널 다이닝을 선택하셨다가 매일 같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불편하시면 크루즈 중간에 오픈 다이닝으로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오픈 다이닝을 선택하신 분들도 매일 저녁 시간을 5시 30분부터 9시 사이에 미리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다이닝이라도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실 수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트래디셔널 다이닝만 운영하는 크루즈사도 있는데 디즈니 크루즈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디즈니가 특이한 로테이션 방식으로 매일 저녁 식당을 바꿔서 이용하지만 식사 시간은 메인과 세컨 다이닝 두 가지로만 운영을 합니다. 다이닝 시간을 놓치면 저녁 식사를 할 수 없나요? 메인 다이닝룸 오픈 시간에 가지 못하신 경우에는 좀 더 늦게까지 운영하는 뷔페 식당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양한 식당들이 있으니 오픈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티 식당도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 가셔야 하는데, 노르웨지안 크루즈사 같은 일부 크루즈사는 스페셜티 식당을 예약하고 안 가시거나 최소 2시간 전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1인당 10불 노쇼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 안에 실내 풀장이 있나요? 일부 크루즈선은 천장이 개폐되는 실내 풀장이 있지만 실내 풀장이 없는 크루즈선이 대부분입니다. 크루즈선에 따라 실내 풀장이 18세 이상만 이용을 할 수 있는 배도 있고, 일부 신형 크루즈선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풀이 있습니다. 크루즈 안에 스파나 사우나 시설이 있나요? 거의 모든 크루즈선에는 스파 시설이 있습니다. 일부 크루즈선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크루즈선, 특히 최신 크루즈선의 스파 시설 이용은 모두 유료입니다. 스파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1일 입장권을 구입하시거나 크루즈 전체 일정을 이용하시는 입장권을 구입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사나 크루즈 시즌에 따라서 하루 이용권은 40불에서 80불 정도 되고, 7박 일정의 전체 이용권은 300불에서 600불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스파 이용권 가격은 크루즈 항로나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딱히 정해진 가격은 없습니다. 하루 이용권은 이용객이 많은 날에는 구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 이용권을 구입하시기 전에 스파로 가셔서 시설을 둘러보기를 요청하시면
스파 직원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충분히 살펴보시고 시설이나 가격이 마음에 드시면 이용권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스파에서 마사지 등 유료 서비스를 받으시면 받으시는 날은 스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스파 시설을 꼭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몇 크루즈사의 스파 시설 이용권이 포함된 선실을 예약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셀레브러티의 아쿠아 클래스 선실이나 카니발 또는 노르웨지안 크루즈의 스파 선실이 있습니다. 크루즈에 반려견을 데리고 탈 수 있나요? 크루즈에는 반려견이나 이모셔널 서포트 독은 같이 승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ADA에서 정한 서비스 독은 같이 탈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증명서 및 각 기항지의 입국 요건 등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야 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큐나드사의 퀸 메리 2호의 대서양 횡단 크루즈에는 반려견과 같이 승선하실 수 있습니다만 선실에 같이 있을 수는 없고 특정 구역에 머물며 하루에 3-4번, 대략 6시간 정도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능하고 뉴욕과 영국 또는 함부르크를 오고 가는 대서양 횡단 코스에만 있습니다. 크루즈선에는 장애인용 선실이 있나요? 모든 크루즈선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용 선실이 있습니다. 선실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라서 필요하신 분은 일찍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선실과 욕실이 넓습니다. 가끔 장애인이 아니면서 이 장애인용 선실을 넓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을 하는 승객이 있는데 만약 승선 후 장애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강제로 선실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장애인용 선실이 판매되지 않으면 비장애인도 장애인용 선실을 예약하실 수 있는데 이 기간은 크루즈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루즈 안에 어린이 시설은 무료인가요? 풀장은 몇 세부터 이용 가능한가요? 배 안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시설과 프로그램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크루즈사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3세에서 8세, 9세에서 12세, 13세에서 17세로 시설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시설 안에서도 3세에서 5세, 6세에서 8세 이렇게 나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간이라도 나이가 다르면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사 때가 되면 부모님이 자녀분을 데리고 나와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즈니 크루즈 같은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식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뷔페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일부 크루즈는 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맡기지 못하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같이 있으면 어린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풀장은 나이보다는 배변 훈련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풀장 이용에 더 중요한데요. 위생상의 문제로 배변 훈련이 안 되어 있거나 방수 기저귀를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는 일반 풀장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부 대형 크루즈선에는 방수 기저귀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아직 배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런 배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크루즈사에서 예약한 크루즈의 항로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루즈사에서 기존에 판매한 상품의 항로와 다르게 크루즈 기항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태풍 같은 날씨나 해당 지역의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일 경우도 있고 그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쟁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서 기항지가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크루즈사에서 항로를 변경하거나 기항지 정박 시간을 변경한다고 해서 크루즈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은 크루즈 여행 중간에 기항지가 변경되거나 기항지 자체를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크루즈사에 따라 승객들에게 온보드 크레딧 등으로 약간의 보상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항지를 아예 안 가게 되면 해당되는 세금 부분은 온보드 크레딧으로 환불이 됩니다. 잔금 결제 전에는 만약 변경된 항로나 시간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냥 진행을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변동이 있어서 변경된 새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승객 입장에서는 취소를 하시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잔금 결제 후에 항구 정박 시간이 한두 시간 변경이 되거나 항구 순서가 바뀌는 비교적 적은 변동으로는 손해 없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항지 여러 군데가 변경되거나 하는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손해 없이 취소하거나 일정 부분 보상을 받고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루즈 선실은 몇 명까지 이용이 가능한가요? 크루즈 선실은 2인 1실이 기본입니다.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그리고 주니어 스윗 같은 경우는 3인실 또는 4인실이 있고 배에 따라서는 5인실 오션뷰나 발코니 선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하는 점은 같은 등급 선실이라면 2인실이나 3인실 또는 4인실의 크기는 모두 동일합니다. 침대가 추가로 1개 또는 2개가 더 있으면 3인 또는 4인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발코니 선실이라면 2인실과 같은 크기의 선실에 소파베드가 추가로 있으면 3인실이 됩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포함된 3, 4인 가족은 한 선실을 이용하셔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시겠지만 성인 4분이 같은 선실을 사용하시는 건 상당히 불편하니 가격 절약만을 위해 성인 4분이 한 선실을 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크루즈 선실은 퀸 사이즈 또는 킹 사이즈 침대 하나가 있는데 원하시면 이 침대를 2개로 분리해 드립니다. 승선 전에 미리 요청해도 되고 승선 후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미리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배에 따라서는 6, 7인용 또는 8인용 스윗 선실이 있는 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반 선실보다 보통 2배 이상 비용이 듭니다. 6, 7인용이나 8인용 스윗은 모든 가족이 한 선실을 이용하면서 스윗 선실의 혜택을 누리시는 게 주 목적이지 한 선실을 쓴다고 요금을 절약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선실을 여러 개 하시는 비용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로얄 캐리비안이나 디즈니, 노르웨지안 크루즈 같이 어린 자녀분들이 있는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크루즈는 6, 7인용 또는 8인용 스윗 선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8인 승객이 발코니를 2인 1실로 4개 예약하는 요금보다 8인용 스윗 1개를 예약하시면 전체 요금은 대략 2배 이상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가족이고 절약을 원하시면 스윗 선실보다는 연결된 커넥팅 선실로 예약해서 절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럭셔리 크루즈의 선실은 2인용 선실이고 드물게 3인용 선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3인용 선실이 많지 않으므로 럭셔리 크루즈에 3인용 선실이 필요하시면 예약을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약 후 승객 변경은 가능한가요? 크루즈 예약 후 승객 변경은 크루즈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의 크루즈사는 같은 선실에 처음 예약한 승객들 중 최소한 1명은 기존 예약에 남아 있어야 다른 승객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든 승객을 변경하는 건 취소로 간주가 되니 같은 선실의 모든 승객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승객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지도 크루즈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루즈 일정 자체가 예약이 다 차지 않고 예약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크루즈가 출발 4일 전까지도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출발 날짜가 많이 남아있더라도 크루즈 예약 자체가 끝나고 일정 자체가 클로즈되면 승객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버진 보이아지 크루즈사와 MSC 크루즈사인데요. 버진 크루즈사의 취소나 변경 규정은 다른 크루즈사와 달리 좀 특이한 편인데 요금 체계도 3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요금에 따라 승객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예약 전에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분들이 처음 크루즈 예약을 하기 전에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50가지 항목은 크루즈를 예약하신 후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예약하실 때는 오마이 크루즈의 최종 가격을 확인하신 후 예약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